네, 부동산 사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고요. 저희가 원래는 비대면 소통방통 시간인데 여러분들의 고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밀접하게 더 많은 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분도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더 리치에셋의 황태현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많은 고민 해결해 드리고자 직접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바쁘실 텐데. 뭐 하나도 안 바쁩니다. 우리 황태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팬층이 두텁기 때문에 그쵸. 오늘 저희가 오픈 채팅창에 더 리치에셋 황태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했더니 방송 전부터 난리가 정말 났네요. 많은 분들이 네. 고민을 올려주셨어요. 저희가 방송 전부터 이렇게 관련된 고민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고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송 전에 일단 남겨주신 분의 고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두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호원동의 현대아파트 한 채 보유하고 계시는데 또 청량리도 전농동의 동아아파트도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호원동의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갭 투자를 하셔가지고 약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신 것 같은데 청량리 같은 경우에도 5억 2천에 구입을 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의정부 집값이 6천 정도가 뛰었는데 매도할 타이밍인지 또 두 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세금과 관련된 고민도 좀 가지고 계신다라고 고민 좀 남겨주셨거든요. 의정부, 전농동 둘 다 2019년에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어차피 우리 시청자분께서 과거에 이제 취득을 하셔가지고 네. 하나를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 하나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둘 이제 다 가져갈지 아니면 뭐 하나라도 정리를 해야 될지.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시각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의정부가 이제 북부 지역에 있고 네. 이제 밑에 쪽에 이제 청량리라는 이제 이쪽 도심 안으로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근데 도심과 이제 북부 이제 경기권인데 이제 여기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자,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으면, 자, 우리가, 자, 핸드폰이 만약에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핸드폰이 성능이 좋은 게 있고 성능이 안 좋은 게 있어요. 네. 그럼 둘 중에 하나 안 쓴다 그러면 어떤 거 안 쓰겠어요? 안 좋은 안 거야. 주고 버려야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동산은 우리 앵커분들처럼 그냥 안 좋아요 이게 아니라 네. 그냥 우리가 비용 대비했을 때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제 수익을 만족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청량리 샀으면 당연히 큰 돈이 들어갔을 거고 네. 이쪽 의정부를 샀으면은 조금 덜 들어간 상태에서 수익은 극대화가 됐을 거고요. 그죠? 네. 그런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이익은 챙겼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선택지 이게 이제 이만큼 올라가고 여기서 정리를 하고 이제 그 다음 가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올라가는 폭이 만약에 청량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의정부는 그냥 이런 어떤 흐름은 패턴을 보이겠죠. 네. 그러니까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정리하고 그 다음 우리가 부동산이 넘어갈 때는 대안이 필요하거든요. 대안? 네. 대안은 뭐냐? 이거 정리하면 현금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 아, 네. 그죠? 그럼 현금에서 다시 실물자산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의정부를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도심으로 들어갈 거냐? 그러면 지금 바라보는 시장 여기서 우리가 지금 2020년은 거의 끝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은 2021년 시장을 어디로 보고 이제 달려갈 거냐의 문제. 그리고 지금 취득했을 때 앞으로 2021년이면 여기서 이제 2년 단위로 가지 않겠어요? 2023년, 2025년 뭐 이런 식으로 네. 패턴이 갈 텐데 그러면 2023년에는 어디가 호재가 있고 또 2025년에는 어디가 호재 있는지를 보고 그렇죠. 지금 경기권에 있는 걸 매도를 해서 도심으로 바로 진입하는 전략 네. 이게 1번이 될 거고요. 네. 아니면 그냥 경기도를 매도했는데 내가 지금 여유 자금이 없고 지금 이 자금을 합쳐도 사실 그 서울로 들어오기가 힘들 거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죠.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을 찾으실 때는 일단 내가 대안이 되는 지점을 먼저 선택해 놓고 네. 그 다음에 매도를 할까 말까를 고민해야지 그냥 들고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게 좀 올라온 것 같아. 지금 이 지역이 이만큼 올라온 것 같으니까 이걸 싹 매도하고 다른 데 가볼까 그러면 아차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네. 왜? 팔고 나면 왠지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맞아요. 내가 팔면 오르더라 이런 분들 그러니까요. 많잖아요. 네. 근데 내가 사면 보통 또 떨어지기도 일수긴 한데 네.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도심을 바라보는 시장이 우리 의정부는 지금 아파트 자체가 뭐 현대 아파트 자체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그 다음에 어떤 부가가치가 다시 만들어지는 부분은 아니니까 지금 국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던가
이렇게 정부 정책을 놓고 봤을 때는 개발 정책을 좀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발 정책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 공공재개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소규모 정비 사업들, 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던가 이런 정비 사업들을 계속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품이 의정부에 있는 상품이 대체될 수 있는 상품, 이걸 빨리 찾는 게 가장 시급한데 지금 도심 내 서울시 이 북부 쪽 있잖아요. 이 북쪽. 네. 이 남쪽 말고 한강 이 위쪽으로 이렇게 의정부 방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앞으로 21년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개발 방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을 좀 찾아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공부하셔서 대안이 딱 있다 그러면 의정부는 투자 수요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실수요 플러스 투자 같이 들어가니까 네. 아마 매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략을 잡으시는 건 좋은데 매도를 하는 건 맞다. 근데 대안부터 찾고 매도하자. 이게 제 답변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다행히 환금성이 좋다 보니까 이제 그러게요. 매도는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매도했을 때 어느 지역으로 또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지가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매도를 하고 나서는 좀 개발 호재가 있는 곳 그리고 정책적으로 집중되는 곳, 이슈가 모이는 곳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곳이 어디일까? 이게 참 궁금하실 텐데 그런 분들은 그럼 그런 투자처가 어디인지 저도 알고 싶어요. 이런 글들 내외경제TV 부동산 사이다에 계속해서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고민 많이 남겨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의 고민 더 보도록 할게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햇빛마을 21단지 34평입니다. 창릉 신도시가 완성이 되면 상승할까요? 아니면 워낙에 창릉 신도시에 공급이 많다 보니까 하락을 하게 될까요? 라는 고민 남겨주셨거든요. 어떨까요? 행신동이라든가 이런 일대는 창릉 신도시가 생긴다고 해서 그 가격의 폭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그냥 유지 상승 쪽으로 반응을 잡아주시는 게 좋기는 한데요. 포인트는 뭐냐면 연식이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고 일기 신도시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낙후가 좀 돼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어때요? 우리 지금 현재 서울시만 놓고 봐더라도 네. 사실 신규 아파트 물량이 엄청 비싸잖아요, 사실. 그쵸.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새 거를 찾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질문 주신 맥락이 뭐냐면 새 거가 많이 들어오니까 네. 사람들이 좀 오래된 건 안 찾을까요? 네. 라는 어떤 생각이신데 네. 우리가 이제 길 건너에 한번 제가 김포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김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신도시가 생기면서 뭐가 생기냐면 인구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이 철도가 생기고 사람이 증가를 하니까 새거가 들어오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인구가 들어오면서 새거를 찾는 수요자가 많아졌던 거고 많아지니까 인구 대비 공급 대비 수요가 느니까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거를 우리가 흔히 새 거를 다 비싸게 주고 살 수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좀 부족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좀 가격이 저렴한 거를 구매하려고 하는 수요자, 구매 수요자, 저가 수요자하고 가는데 앞에서 신축들이 끌고 올라가니까 구축이라고 하는 일반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고 있는 구축 아파트들도 같이 몸값을 끌어올리는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였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김포 신도시 이런 데를 좀 볼 수가 네. 있고 그 다음에 길 건너에 지금 보면 이쪽 일대 킨텍스 일대도 한번 봐보시자고요. 킨텍스 일대에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왔는데 그냥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가격이 올랐다? 이 논리가 아니고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뭐 한강변이 보인다던가 아니면은 거기에 GTX가 들어온다 지금 공사를 딱 하니까 그런 어떤 개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올랐어요. 네. 자, 여기가 가격이 오르니까 주변에 정발산, 마두, 이쪽에 뭐 백석이라던가 대화라던가 이 일대 3호선 라인을 줄기를 갖고 있는 데들도 일제히 다 같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됐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창릉 신도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물량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네. 새거가 만들어지면서 일단 거기가 채워져야지만 나머지가 같이 올라가는 효과거든요. 네. 그래서 길 건너에 어떤 김포 신도시만 보더라도 김포 그러면 예전에는 부동산에서 와 거기 미분양인데 거기 들어가서 괜찮겠어요? 라는 맞아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 어땠어요? 최근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되기 전에 보면 뭐 거의 가격이 2배 가까이 네, 엄청 올랐어요. 뛰는 이제 효과가 네. 발생이 됐고 기존의 종전 어떤 그 주거 형태의 아파트들도 가격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일산에 있는 아파트를 그냥 쉽게 매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만약에 거주를 하고 있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대안을 가지신다면 거기서 머무시다가 창녕 신도시로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더 괜찮은 선택일 거고 지금의 집값이 2020년도까지 보면 2017년, 18년, 19년, 20년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부동산이 계속 상승장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내년까지도 이 영향을 받다가 만약에 조정이 오면 한번 꺼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대출, 무리한 가격대에서 진입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청약이라든가 창녕 신도시라는 거는 일단 청약 시장이잖아요, 시장. 네. 그러니까 노크를 일반 시장에서 매매 시장으로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고 청약 시장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좀 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조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너무 무리하게 가져가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대출과 관련된 질문들도 지금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다들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나도 좀 영끌해서 대출 될 수 있는 만큼 영끌을 해서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들 이렇게 급급한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상담 받으시면서 좀 관망하시면서 좋은 투자처 그리고 좋은 타이밍을 잘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외경제TV 부동산 사이다 오픈 채팅방 24시간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질문 어떤 거 볼까요? 네, 지금 저도 노란톡 보고 있는데 네. 황 대표님 실제로 만나 뵙고 싶다고 난리가 났네요. 네. 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요즘 서울과 수도권이 투기 과열지고 조정 대상으로 묶이면서 부동산 투자가 많이 힘든데요. 연신내나 구파발 쪽 빌라 투자가 좋을까요? 아니면 안양역 인근 역세권 투자가 좋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네. 뭐 연신내 이야기를 참 많이 물어보시네요, 이제 대표님. 지역과 상품 그리고 이제 이제 빌라냐 아파트냐 이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 구파발이냐 연신내냐 안양이냐 이걸 떠나서 이제 지금의 이제 키워드 제가 이제 키워드를 같이 한번 물고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뉴스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언론 이제 기사나 이런 걸 접하시다 보면 재건축이 힘드니까 네. 이제 재개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공공재개발이라던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던가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보면 자 빌라를 부셨습니다. 그럼 만드는 게 뭐예요? 아파트요. 그죠? 부셔서 그냥 아파트예요. 근데 이게 부셔서 개발을 하면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신규 아파트가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라도 좀 개발할 수 있는 데를 찾는 게 지금 현재 어떤 공통 분모로 돼 있으신 거고 우리가 이 신규 아파트가 될 만한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역세권이래요. 그 역세권은 뭐냐면 우리 지하철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연신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GTX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여기를 쳐다보느냐? 자, 봐보세요. 빌라촌이니까 일단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낮겠죠? 네. 매매가도 낮고 상품도 낮으니까 가격이 일단 낮을 거고 그럼 낮은 만큼 투자금도 적게 들어갈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어떤 세부담이 많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뭐 취득세, 뭐 종부세, 재산세, 뭐 양도세, 아유, 뭐 머리 다 세요. 아파 그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무겁지 않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아파트 그러면 일단은 뭐 8억, 9억, 10억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너무 무겁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GTX 있는 라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A 노선, B 노선, C 노선 다 통틀어서 보면 빌라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데 중에 청량리, 용산, 연신내 정도 아닌 이상은 네. 거의 다 아파트나 아니면 업무시설 밀집돼 맞아요. 있거든요. 삼성역 가만 한번 생각해보면 재개발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아니요. 별로 없어요. 네. 자, 여의도 없을 것 같아요. 재개발 없죠. 그냥 네. 아파트촌이니까. 그쵸. 네. 자, 신도림역 거의 다 아파트촌이죠. 네. 그러니까 소액을 가지고 그래도 역세권인데 개발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맞네요. 그 중에 있다라고 하면 용산, 청량리, 연신내역 정도인데 청량리나 용산은 어때요? 좀 뜨겁잖아요, 벌써. 네. 근데 그나마 아직 연신내역이 조금 덜 뜨겁다 보니까 다 내 자금을 맞춰서 소액으로 좀 갈 수 있는 데 없을까 찾다 보니까 그렇게 찾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게 단연 우리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찾고 있다. 그래서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이게 제가 지금 2020년 우리 지금 12월에 이 방송을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청하시잖아요. 네. 이게 개통이 23년, 24년 이렇거든요. 이때가 되면 아마 이 GTX가 처음이기 때문에 계속 언론에 노출이 될 거예요. 네. 계속 노출이 될 거고
우리 어디 이게 역사가 생겨서 이거 타보고 다녀보고 막 할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피부로 느끼니까 네. 그때가 아마 가격이 좀 올라가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연신내역 일대라든가 이 불광역 일대 이 일대는 잡아보세요. 가련지구라든가 불광지구라든가 대조지구 이런 데들은 이미 개발을 다 시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철거가 들어가서 아파트로 만들어지는 것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뭔가 뭐라 그럴까요?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신전략 거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서울시에서 이렇게 뭐 연신내역이라던가 운수역이라던가 3대 거점 잡아가지고 신전략 거점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한 2019년 12월경 정도 되는데 그때 만들면서 그게 앞으로 이 도시를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고 개발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이고 의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방향에 따라서 개발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이쪽에 보면은 다 빌라촌이거든요. 촌 자체가. 네. 그래서 한 4, 50년 가까이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도 어떤 지역에 하고 있는 데를 살려고 그러면 프리미엄까지 주고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딱 가보면 여기는 내가 못 살겠다 싶은 데 있으시죠? 네, 맞아요. 여기서 어떻게 사냐 막 그죠? 이제 불편하겠다 그렇죠. 싶은데. 불편하니까 개발하는 거잖아요. 네. 좋은데 개발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쵸. 사실 말도 안 되지. 네. 아파트 네. 멀쩡한데 재건축합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재개발도 똑같다. 이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부족한데 거기에 교통이라는 프리미엄이 딱 들어와주고 주변에 재개발을 하는 어떤 프리미엄들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역세권의 어떤 프리미엄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데 이게 단연 이 시간에만 안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개통이 되는 시점 그리고 개통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어떤 호재들은 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발품 파셔가지고 대신에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여기 잘못 사시면 큰일 나고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조금 허름한 데들 있어요. 이렇게 네. 이런 데들 좀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한번 답변 드려볼게요. 네, 방금 전에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신 지역 제가 정확하게 잘 봐놨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앵커님만 아시는 걸로. 네, 이렇게. 여러분들도 답변 궁금하시다면 드릴게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방송이 끝난 후에도 채팅창에서는 저희가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까지 해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제가 며칠 전에 대표님 연신내를 갔다 와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길이 좁고 너무 오르막이고 그래서 진짜 개발이 여긴 꼭 필요하겠다. 개발이 맞아요.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곳들이 연신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미 그 자체에서 주민분들끼리 네. 이렇게 좀 의지를 가지고 계신 데도 있고요. 또 이제 그런 정보들은 사실 우리가 이 방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네. 아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부동산에 그래도 네. 뭔가 내가 이 부동산이라는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 또 어떤 돈의 목적보다는 내가 지금 부족하게 사니까 서울 시내에 내가 아파트라도 한 채 만들어 볼 수 있는 네. 씨앗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도 있으시잖아요. 네, 내 집 맞아요. 마련 차원에서 네, 그쵸. 정말 뭐 아파트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살려고 그러면은 너무 힘들죠. 무슨 10억이 엄두가 안 애기 납니다. 이름 같아. 네. 이름을 그냥 10억이라고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괜찮네요. 네. 그래서 평균가가 지금 많이 올라간다 네. 보니까 네. 그래도 추후에 내가 어떤 신규 아파트라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을 갖고 네. 이제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네. 하시면 좋고 네. 또 그만큼 또 지역의 좀 발전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좀 워낙에 지켜볼 만한 지역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특히나 이제 교통 호재도 워낙에 기다리고 있는 게 참 많고요. 그리고 개발할 수밖에 없는 아마 연신내 직접 가보시면 여기 진짜 개발이 꼭 필요하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될 만한 곳에 또 빌라 투자. 지금 아파트는 너무 진입 장벽이 높아서 아파트는 도저히 안 되겠어 하시면서 빌라로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모이면서 많은 기사에 빌라에도 패닉 바잉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글들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층들도 아파트 투자 말고 빌라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이렇게 개발이 될 만한 그리고 개발 압력이 높고 어떠한 호재가 있는 연신내와 같은 지역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빌라 투자의 팁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또 어떤 거 확인해 볼까요?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지금 글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질문 드릴게요.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역 주상복합 롯데캐슬 스카이 L65의 수익형 부동산 주상복합 내 상가 오피스텔인데요. 시세 전망이 어떠할까요? 물건이 나온다면 매수 의견 어떠실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그러니까 상가라는 상품 자체를 선택하실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돌다리를 이렇게 두들겨 보셨으면 좋겠는 게 네.
어떤 뭐 브랜드가 있어서 무조건 상가가 잘 되고 올라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어찌 보면 뭐 아파트 단지 우리 지금 주상복합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세대원들이 쓸 수 있는 그 뭐 몇 세대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1인 가구다, 만약에 원룸이다 그러면 뭐 500가구다 그러면 500세대를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500명 네. 기준에서. 근데 유동성은 없는데 그냥 고정적인 그 세대수만 보고 들어가시는 것도 좀 무리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집 앞에 편의점 마트가 있어도 차 타고 대형마트 가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써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상가라는 어떤 상품 자체가 그 값어치를 조금 더 높이시려면 굉장히 독점적이어야 돼요. 예를 네네. 들면 지금 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약국 딱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렇죠. 뭐 세탁소 요즘에 얼마나 편의를 원하십니까, 그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그냥 단순한 음식점, 뭐 단순한 뭐 빵집, 뭐 단순한 뭐 이런 어떤 그냥 우리가 종전에 볼 수 있는 음식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네. 유동 인구가 없고 장사가 잘 안 되면 사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뉴스 보시면 방값 임대료 그죠? 네. 지금 소상공인분들 다 막 너무 힘드시잖아요, 힘드니까,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상가라는 걸 단순히 그냥 브랜드의 단지에 있어서 이게 좋을 거야 이런 논리로 질문을 주시는 거는 조금 네. 위험하다. 그래서 좀 유동 인구도 보시고 고정 인구도 보시고 상가니까 네. 상권 분석을 굉장히 잘하셔야겠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독점적인 걸 선택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게 오르겠다 떨어지겠다 이렇게 논하는 건 좀 어렵고 네. 청량리역 일대 이것만 생기지 않거든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경쟁력이 있는가를 좀 판단하셔야 되는데 대표님 그게 문제인 거예요. 청량리역이 좋은 거는 알겠어요. 앞으로 정말 많이 변화할 거는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경쟁력이 있는 거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오히려 주택 쪽이 더 합리적일 수 있겠죠. 아, 네. 그리고 와, 상가라면 네. 정말 작던가 아니면 네. 정말 크던가 아. 뭔가 규모의 경쟁이니까 어설프면은 예를 들어 식당을 하나 하려고 해도 테이블을 몇 개 못 놓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죠? 그리고 아니면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꾸미는 거 하신다 그러면 네. 되게 클 필요가 없잖아요. 네. 조금만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이미 선택하셨다면 시장 조사 그리고 어떤 그 상권 조사를 정확하게 해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청량리가 사실 네.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죠. 근데 지금 아파트, 뭐 주택 쪽으로 청량리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주택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지금도 늦은 거 아닌가요? 늦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상품이 그러니까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아까 연신내든 청량리든 간에 네. 아직 부시지 않았잖아요. 네. 아직 개통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죠? 네. 우리는 아직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신도시나 이런 데 한번 가보셨나요? 이렇게 모델하우스 같은 데 방문해 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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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이렇게 딱 만들어놔서 네. 구경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아파트는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라는 거를 보고 우리가 계약이라는 걸 계약하는 하고 거죠. 네. 계약을 했는데 만들어지는 동안에 다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네. 분양권 상태인데 뭐가 있어요? 여기에 프리미엄이요? 프리미엄. 네. 네.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프리미엄을 달래요. 그죠? 네. 그거 다 만들어지면 어때요? 또 실제로 사용하실 분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들어가는 거라서 네.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았다. 네. 아직은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것이다. 네, 기회가 있을 것이다. 기회를 찾는 방법은 노란 채팅창에서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황태현 대표의 이야기 나눠봤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이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계속해서 오픈 채팅창은 24시간 열어둡니다. 노란 오픈 채팅창 부동산 사이다 들어오셔서 고민 남겨주시면 방송이 끝난 후에도 고민 해결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거 투자에 있어서 끝까지 신중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1시에 여러분들 찾아뵐 거고요. 내일은 풍수와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글 남겨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